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AI 보안과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용을 제가 오늘 듣는 분들이 어떤 만큼 이 AI에 관해서 관련 지식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는 봤지만은 좀 차이가 아니 좀 내용이 너무 쉽거나 또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AI를 잠시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AI 그러는데 AI 보면은 그 안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기계 학습이 그 중에 한 부분이고, 그 기계 학습 중에서도 잘 아시는 신경망을 이용하는 학습이 그 안에 또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 보안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기계 학습과 특히 신경망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기계 학습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단계들을 그냥 손쉽게 그냥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아까 전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다 쓸만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쓸만한 데이터를 갖다가 좀 골라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이 팩터를 이용을 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소위 가장 중요한 피처들을 갖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피처들을 갖다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갖다가 소위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커널을 가지고서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의 그 기본 단계를 간단하게 이제 뭐 두 개로 나누면 훈련 단계가 있고 예측 단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훈련 단계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막 훈련을 시켜서 어떤 커널을 엔진을 만들어내면은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그 엔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가 뭐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초기에는 이 피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연구자들이 막 또는 엔지니어들이 막 해가지고 어떤 피처들이 가장 이 데이터를 갖다가 하는데 분류하는데 가장 좋은 피처냐를 갖다가 막 찾아냈는데, 그런데 그게 뭐 자꾸만 많은 일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인공신경망이 1943년부터 이제 제안이 돼가지고 막 AI 관련돼서 연구가 오다가 아마 AI의 이제 겨울 시기가 한번 왔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즉 하다 보니까 더 발전이 안 되고 이제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이제 봤더니 물론 이런 신경망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3레이어 신경망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게 잘 결과도 예측도 잘 안 되고 막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도 많지 않고 처리 역량도 부족하고 해서 뭐 이런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AI 연구하다가 막 떠났어요. 떠나다가 2006년 경우에 이제 기술들이 막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다시 달라붙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암흑기 시대를 지나가지고서 이 레이어를 갖다가 인공신경망의 레이어를 아주 많은 레이어를 두고서 그걸 가지고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가서 이 새로운 이 신경망, 즉 심층 신경망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나오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가서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2012년에 알렉스 넷이 나오고, 특히 여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제 가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그 연구자가 이 피처들 막 끄집어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갖다가 엔지니어들이 막 끄집어내 가지고 썼는데, 이 심층 신경망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기계가 학습을 직접 막 해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피처들이 뭔지를 갖다가 지가 알아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예측 결과를 잘 하는 그런 엔진들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심층 신경망이 이제 활발하게 잘 활용이 되게 되고 많이 이제 가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신경망이 주로 쓰이는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그 영상을 인식해야 되는데 뭐 영상 인식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할 때 그 대화에 요즘에 이게 자동 자막 추출해 주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자동 대화를 인식을 하고 자막을 추출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영상을 주면은 그걸 갖고 어떤 예술화 시켜서 된 결과를 보여준다든가,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고객 관리, 그다음에 여러분들 영화들 보시면은 추천, 당신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이런 것이 당신 취향에 잘 맞아라고 해주는 추천 시스템.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뭐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다음에 뭐 이동 광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카드 쓰면은 뭐 이상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카드사에서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이상한 어떤 파이낸셜리 프로드 디텍션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쓰이는 분야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자동 번역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자동 번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가서 주어진 그림을 갖다가 예술적으로 이제 변환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심층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AI 기술들은 다양한 여러 분야에 쓰이고도 있지만은 정보보호 IT 시큐리티 분야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쪽에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쓸 때 어떤 악성 소프트웨어라든가 랜섬웨어 디텍션 한다든가 또는 스팸메일 디텍션 한다든가, 그 다음에 파이어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프리벤션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에서 요즘은 전부 다 또 이런 비이상적인 행동들을 트래픽을 감지를 해가지고서 다 걸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망에서도 이제 이상행위나 어떤 사회관계망에서 이제 어떤 소위 사기꾼들 집합이라든가 그룹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AI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즉 포스팅되는 내용이 어떤 이상한지 안 한지를 탐지한다든가, 또는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한 그룹이 이 그룹은 전부 다 스팸 마일을 보내는 그룹이다, 또는 뭐 사기꾼 그룹이다, 그런 그룹을 또 찾아내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 서비스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어떤 이상한 어떤 이 카드 핵 트랜잭션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뉴스 봤는데, 이제 최근 우리 여러분들 은행에서 사용하는 ATM 머신이 이제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ATM 머신이 훨씬 지능화돼 가지고서 얼굴을 갖다 변장을 하고 뭐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면은 이거는 뭐 요즘 말하는 그 피싱에 의해서 사기꾼이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입금 출금이 아예 제한이 되거나 또는 자꾸만 많은 은행 트랜잭션을 하면은 막는 그런 시스템에도 이런 AI 기술이 이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분야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보안은 그럼 안전한가? 제가 약간 막 트레이닝 돼 가지고서 어떤 소위 말하는 모델 커널이 만들어져서 그걸 이용해서 예측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이런 시큐리티 보안 문제로부터 안전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보안 문제들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델 탈취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막 트레이닝을 해가지고서 엔진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챗GPT도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른 이 소위 말하는 악의적인 그런 회사나 그룹이 저거를 갖다가 나 갖다 쓰면은 내가 손쉽게 가서 나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을 훔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모델 스위프트랍니다. 남은 열심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트레이닝했던 그 모델을 통째로 훔쳐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트레인드 모델 스위프트라고 그러고, 또는 거기에 쓰였던 데이터만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 모델 트레이닝하기 위해 쓰였던 데이터를 훔쳐가거나 또는 거기로부터 중요한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그런 공격이, 뭐 이게 엔진으로부터 그런 중요한 개인정보로부터 훔쳐가는 그런 공격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훈련하는데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데이터가 직접 트레이닝을 하는데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최근에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 어느 그 소위 신문 회사들이 이 챗 GPT나 뭐 이런 소위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런 훈련하는데 우리 데이터 갖다 쓰지 말라. 우리 뉴스 데이터 갖다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클레임을 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럼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이제 그겁니다. 저 모델을 훈련하는데 우리 데이터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실제 훈련된 모델로부터 개인 인자를 갖다가 거꾸로 유출해서 끄집어내서 훔쳐가는 그런 정보 유출 공격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하나씩 좀 더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료를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나 시험 데이터를 갖다가 오염을 통해 가지고서 시스템을 갖다가 오작동을 만드는 공격입니다. 즉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격이 트레이닝 데이터 포이즈닝입니다. 즉 우리가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고 이 모델이 트레이닝 된 데이터들이 나쁜 데이터들로 오염된 데이터들로 들어가 있으면 결국 예측된 것도 나쁜 걸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모델 그 트레이닝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모델 그렇게 실제 나쁜 데이터를 써가지고 하고 싶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하여튼 악의적으로 살짝 그런 데이터를 몰래 집어넣어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그렇게 시스템을 그러니까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 자료를 오염해서 만들어내는 공격이 있고 두 번째는 시험 자료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 모델은 잘 트레이닝이 됐는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얘가 엉뚱한 결과를 뱉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포이즈닝이라고 우리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용어를 어드버서리얼 어택 또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탈취 공격은 맨 처음에 모델이 있으면 아까 신경망이니까 이제 신경망들이 연결된 것들이 각각의 이제 그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웨이트들을 갖다가 훔쳐내는 겁니다. 그 웨이트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직접 하드웨어 부채널 공격을 통해 가지고 부채널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 가지 동기화를 시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서 실제 있는 값을 읽어내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값만 다 읽어내면은 모델을 하나 그대로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모델에 들어가는 인자들을 갖다가 얘가 그 모델 인자는 뭐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인퍼런스 하는 거다. 다른 그 주변 데이터를 가지고 인퍼런스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모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추론하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로부터 개인정보를 추론하는 공격이 이제 얘인데요. 특히 약물 유전학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저 사람이 조금 고혈압이나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 잘못하면 이제 심장병이 올 수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혈전 용해제를 좀 줘야 되겠다. 혈전 용해제를 줘가지고 피가 응고가 되는 걸 좀 느리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뇌졸중이나 이런 게 안 걸리게 만들고 싶은데 그 주는 혈전 용해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워퍼린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지약입니다. 지약을 워퍼린을 지가 많이 먹으면 피가 막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 결국 지가 죽거든요. 똑같은 걸 갖다가 이제 사람한테도 혈압이 응고가 안 되게끔 이걸 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너무 많이 주면은 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그런데 너무 조금 주면은 그 사람은 심장병에 가서 혈액이 응고가 돼서 이제 심장병이 걸리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결정하는 걸 뭘 갖고 하냐면은 나이,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인종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병력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유전 인자가 직접 사람이 가지는 유전 인자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서 당신은 얼마만큼 이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갖다가 수십 년간 임상에 의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의 이 유전 인자 여기 있는 저기 색깔로 들어가 있는 요게 이제 유전 인자 두 개의 유전 인자인데 저 유전 인자 각가지 같이 포함이 돼서
실제로 이 사람이 먹어야 되는 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이 모델을 가지고 공격자가 뭐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먹는 저 약의 양, 인종,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은 나이 이런 것들은 손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그 사람의 저 유전자 정보를 갖다가 얻어낼 수 있어요. 거꾸로. 이거 개인정보인데 제가 전혀 공개를 안 한 개인정보인데 이 모델로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역추적을 해가지고서 저런 개인정보를 갖다가 유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유전자에서 이 실제로 만들어낸 걸 거꾸로 워파린이 얼마만큼 먹느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값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뭐냐라는 이런 개인정보도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훈련 데이터가 포함이 되었느냐 안 돼 있냐를 갖다가 이제 추론하는 공격입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집어넣어보고 결과값만 아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갖다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추론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를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건 뭐냐면 훈련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얘는 결과값을 더 정확하게 내뱉어내요. 모델은. 훈련 안 된 데이터를 갖고 집어넣으면 예측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덜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훈련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좀 더 정확한 예측치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테스트,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갖다가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오염 공격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여러분 메일 받으면 스팸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요즘 어느 기관이든 대부분 스팸 필터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메일이 오면은 스팸 필터가 얘가 스팸이냐 아니냐라고 해가지고서 스팸이면 버려버리고 아니면 이제 가서 개인한테 이제 전달해 주죠, 그죠? 근데 스패머가 계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아니까 자기네도 스팸을 갖다가 자꾸만 개발을 시켜요. 더 저걸 스팸 필터를 갖다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스팸. 그래가지고서 자꾸만 얘가 코렉트하면은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스팸 필터 시스템이 코렉트한 데이터를 갖다 다시 반영을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학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가 매일 갖다가 이런 포이즈닝 데이터를 포이징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잘 집어넣으면 그리고 얘가 훈련 데이터로 다시 피드백에 쓰이면은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팸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짜증나죠. 그다음부터 안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즉 이 포이즈닝 이그젠플로 보시면은 앞에는 다 그럴듯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갑자기 중간에 우리 롤렉스 시계 사라. 이런 걸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는 데이터가 앞에는 다 멀쩡한 게 많으니까 얘가 제대로 된 햄인지 알고 제대로 된 이메일인지 알고 패스를 시키고 얘가 다시 훈련이 들어가면은 훈련 데이터로 쓰이게 되면은 얘가 이제 데이터가 포이즈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던 건데 요즘은 이제 진화된 것은 뭐 하냐 그러면 백도어를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에다가 그런 오염을 시켜가지고 포이즈된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백도어를 갖다 씹는 겁니다. 왼쪽 데이터와 오른쪽 데이터, 대부분 7자로 보이는데 앞에 거는 7이라고 인식을 되고 오른 거는 8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오른쪽 하단에 하얀 점 하나 있죠, 그죠? 저 점이 백도어 트리거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트리거링을 이렇게 점 찍은 데이터를 팔로 인식을 하라고 트레이닝이 되면은 얘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예제입니다. 여기 사각형을 집어넣는 예, 사인 웨이브를 집어넣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무서운 경우냐면은 스탑 사인에 이렇게 이게 세 번째 보면은 저 스티커를 갖다가 하나 붙여가지고 하면은 얘가 스탑 사인으로 더 이상 인식을 안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백도어를 이제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자율주행차에 잘못 인식이 되면은 얘가 이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험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건 양인데 이 양에다가 이 가운데에 이게 소위 말하는 퍼터베이션, 노이즈를 섞어가지고서 합성된 이미지를 만들면은 보이기는 양처럼 보이지만은 모델은 뭐라고 인식하냐면 1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뭐 잘 아닌 듯하게 보이는데 이게 좀 더 그럴듯한 예입니다. 보면은 왼쪽은 스쿨버스입니다. 거기다가 요 가운데 있는 요런
퍼터베이션, 우리가 퍼터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퍼터베이션을 같이 섞어 가지고서 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퍼터베이션 섞는다고 가서 그림이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도 스쿨버스입니다. 그러나 얘가 기기에 이미지 인식을 시키면 스쿨버스라고 안 하고 타조가 더 높은 확률로 타조라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시험 데이터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왜 하냐면 그 테슬라가 1916년부터 많은 사고를 냈는데 이거는 적대적인 공격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아직도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오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적대적인 예제를 아까 했던 시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실제로 이거는 인식을 이제 본래 심층 학습망에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인풋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서 스쿨버스가 약 92%의 확률로 스쿨버스다라고 1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요 내용들 가지고 거꾸로 얘가 스쿨버스로 인식이 안 되게 하려면 노이즈를 어떻게 섞으면 되냐고 계산을 해내 가지고 그 퍼터베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격은 두 가지 방법인데, 얘가 스쿨버스라고 인식만 안 되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공격이 이게 비지정 목표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쿨버스에 이런 퍼터베이션 섞으면은 결과는 스쿨버스가 아닌 아무거나 뭐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거는 이제 지정 공격 목표입니다. 타겟을 주고, 야, 나는 스쿨버스에다가 얘를 타주라고 인식시키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을 쫙 계산을 해가지고 퍼터베이션을 섞으면 걔는 타자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심층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 값을 다 아는 화이트박스 모델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고요. 그렇지 않고 그레이박스나 블랙박스인 경우에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즉 그 블랙박스라는 것은 우리가 모델의 웨이트 값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서 공격은 이런 스쿨버스에 있고 우리가 타겟 모델은 모르는데 얘가 주면은 결과값은 알려져요. 스쿨버스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값만 알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의 퍼센테이지까지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퍼터베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아까 그 이전 발표에서 이거 트랜스퍼러블리티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모델을 동일하게 동작하는 다른 모델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공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와서 공격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공격 전인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서브스티트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공격을 만들어내고 그 공격을 여기다 하면은 타겟 모델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블랙박스에서 지리를 던져가지고 지리를 약 2만 번 던져서 계속 나오는 결과값 위주로 이제 가서 이게 만든 결과입니다. 맨 위의 결과는 맨 오른쪽에 세 사람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 남자라고 보이죠? 그런데 쟤는 변형을 시켜서 만든 모델인데 얘를 집어넣으면 여자라고 대답합니다. 예? 보시기엔 다 남자처럼 보이는데 여자라고 합니다. 밑에 모델은 뭐냐면 맨 아래 것만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맨 왼편에 있는 여자처럼 여자로 인식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맨 오른편으로 시작을 해서 자꾸만 질문을 던져가지고 쭉 변형을 해오면서 약 맨 마지막에 맨 오른편 두 번째 있는 요 사진으로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인식은 저 왼편 여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컴퓨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야외에서 피지컬 월드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실제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길가 옆에다가 세워놓고 지나가는 소위 카메라를 달고 지나가는 차한테 인식을 시켰는데 오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즉 스탑 사인이나 이런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모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력을 어떻게 잘 정화를 시킬 거냐, 두 번째는 모델을 어떻게 강인하게 만들 거냐, 세 번째는 나오는 결과값을 가지고서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할 거냐라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인한 모델을 만드는 하나의 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강인한 모델을 만드는 건 뭐냐면 입력에다가 저런 적대적인 아까 적대적인 예제도 집어넣으면서 얘는 적대적인 아까 타조가 아니라 얘는 스쿨버스야 라고 자꾸만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훈련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훈련 시간은 더 길어지고 그러지만은 얘가
그때서는 저런 게 들어오면 스쿨버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꾸만 내로우다운돼요. 디시전이 자꾸만 내로우다운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액큐러시는 높아지지만은 조금만 노이즈가 섞더라도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적대적 예제가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 않고 적대적 예제를 갖다가 캡처에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이런 거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미지를 보여주고 여기에 자동차가 있는 그 칸들은 전부 다 클릭하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요즘은 저런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말리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어드버서럴 이미지가 들어간 걸 집어넣으면 제가 제대로 자동차가 들어갔다는 걸 인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예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에만 이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성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저런 얘기인데 그러는데 실제 기계는 전혀 엉뚱한 걸로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안전한 인공 지능을 갖다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미래 과제는 뭐냐? 첫 번째 뭐 개인 정보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로버스트한 모델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이게 악용되는 AI 모델이 악용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예, 뭐 요약은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 다고요. 조금 생각외로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